반갑습니다. 그릭넌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58번째 시간으로 홍도기행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홍도기행2. 홍도 일주 유람선 관광을 마치고 하산했다. 파도도 잔잔해서 유람선 주위에 낚싯배와 어선 등이 간간히 보였다. 다른 해안 쪽에 조그만 마을도 있었는데 이 마을이 최초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곳이라 했고 구도심이었던 셈이다. 10시 30분에 흑산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타기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 홍도 내륙을 둘러보았다. 동대 쪽으로는 군소, 전복, 소라, 해삼, 멍게 등을 파는데 해녀들이 작업을 해서 파는 것 같았다. 우리는 눈여기만 했다. 한쪽 선착장으로는 해녀 5명이 해녀복을 입고 물질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10시 30분 흑산도행 뉴 돌피노 여객선에 승선했다. 어제만큼 파고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1시간의 항해 끝에 흑산도 승착장에 도착했다. 홍도보다는 조금 더 큰 면소재지로 보였다. 흑산도의 가이드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투어버스 기사가 관광과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했다. 투어버스에는 20명쯤 일행이 함께 타고 1시간 30분의 흑산도 일주 여행에 나섰다. 마을길을 돌며 마을의 역사와 자랑거리와 학교와 학생 수 등까지 하나하나 설명했고 제대로 알려주는 듯했다. 투어버스가 엘리제이 여왕 가수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노래뷰가 세워진 곳에 멈췄는데 그곳에서 구름 사이로 홍도가 희미하게 보였다. 김주영 작가의 홍도에 관한 글도 목판에 새겨져 걸려있기도 했다. 노래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자산어보를 작성한 정약전 선생의 유배지, 제익현 선생의 유배지에 세워진 탑 글씨 등에 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 정약전 선생은 신유 박해로 인해 유배를 가게 되었고 제익현 선생은 강화도 조약 반대 상소를 했다가 이곳으로 2년간 유배 생활을 해왔다. 구비구비 길을 돌아 흑산도 유람을 마치고 다시 선착장으로 와서 서해 식당에 들어가 늦은 점심 식사를 했다. 메뉴는 미역국이 나오는 백반이었고 별도로 홍어 1kg에 3만원에 시켜서 먹을 수 있었다. 일행 중에는 홍어회에 막걸리 소주를 한 잔씩 하기도 했다. 한 캔에는 후박나무 껍질, 미역, 멸치 액젓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우리도 홍어를 한 접시 시켜서 먹었는데 양이 많아 다 먹지는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 4시에 비금도행 버스에 배에 승선하기까지 2시간쯤 시간 여유가 있었다. 선착장 즉 700m쯤 걸으면 흑산도 아가씨 동상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향해 걸었다. 기념 촬영을 하고 다시 식당으로 가서 배표를 받았다. 4시 출발이라고 했는데 실제 출발 시간은 3시 30분이었다. 흑산도에서 비금 도초도로 가는 여객선이었다. 비금 도초도까지는 1시간 소요되었다. 파고가 높지 않았고 잔잔해서 편안한 여행이 되었다. 배가 일찍 도착하여 가이드에게 연락을 했더니 선착장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조그마한 미니버스가 당도했다. 도초도와 비금도를 일주하는 투어를 하는 해설가를 겸한 기사는 60대쯤으로 보이는 파마를 한 중년 남자였다. 처음 찾은 곳은 시목 해수욕장이란 곳이었다. 모래가 무척 세밀하고 고운 모래였다. 바다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다시 미니버스에 올랐다. 자매들로 가족여행을 오신 분들이 이상가족이 되셨다. 두 분이 택시를 타는 바람에 일행이 나누어진 것이다. 수국의 섬이라고 했는데 수국공원은 조성은 되었지만 코비드19와 아직 수국이 개하지 않은 미개장 상태였다. 목적지로 가는 길목에 한 조그마한 집의 담벼락에는 어머니 한 분이 그려져 있었다. 해설사의 얘기로는 한국바닷교의 천지기사로 명성을 날렸던 이세돌 기사의 모친이라고 했다. 이세돌은 비금도 출신으로 2000년대 초반 한국바닷교를 주름잡았고 얼마 전 알파고와 대국을 펼쳐 승리한 적도 있었으며 중국 최고 기사였던 구리구단과 10분기를 펼쳐 승리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던 기사이다. 여자가 3대 나왔다는 집을 해설하기도 했고 장군별이 6개가 나온 집도 안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한우는 핫해변이었다. 2006년 20부작으로 방영된 봄의 왈츠 드라마 촬영지, 한효주, 서도영, 다니엘, 헨이 주연으로도 유명한 곳이었다. 옆 자락 중택에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고 와트 모양의 조형물도 있었다. 그곳에서 해변을 배경삼아 기념 촬영을 했다. 다음은 원평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명사신이었다. 미니버스가 석양의 모래길 백사장을 신나게 질주하며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
비검도 여행의 백미였고 최고 명작물의 연출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이 원산의 명사 심리를 옮겨놓은 듯했다. 한켠에 자전거 모양, 사각들 등이 예술작품처럼 모양을 뽐내고 포토존을 만들어 두었다. 평일인 탓에 관광객은 우리뿐인 듯했다. 백사장이 단단해서 차로 달려도 문제가 없었다. 해가 넘어가는 훌륭한 낙조가 장관을 연출했다. 기사님이 멋진 인생샷 사진을 찍어주었다. 명사심리를 빠져나오자 바로 풍년가던 식당이 위치해 있었다. 작년 가을쯤에 개봉을 했다고 하니 깔끔하고 새롭게 개업을 한 식당이었다. 저녁 메뉴는 아구지리에 섬초 무침, 시금치 무침, 미나리 나물, 갈치젓, 물김치, 파김치, 마른 새우가 잔으로 나왔다. 자매스를 한 병 시켜 반주 삼아 먹었다. 자매팀의 맏언니와 막내와 한조 가져 식사를 했다. 내일 배를 타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정도가 과하지 않다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길가에는 야화들이 함초로이 피어 있었다. 청보리가 익어가고 있기도 했다. 한켠의 무덤가에는 황금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빈집도 제법 눈에 띄었다. 동네의 개들도 이방인들의 경계심이 일었는지 지어대고 있었다. 밭에는 호박, 양파, 마늘 등이 심어져 있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의 길이었고 저는 마을이었다. 숙소인 천사의 사랑 펜션은 1층으로만 되어 있었다. 꽃잔디가 보라색 꽃으로 피어져 있었다. 우리 숙소는 101호였다. 홍도, 흑산도, 비금도, 또 조도까지 4개 섬을 돌아다닌 여행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실질적인 여행의 하이라이트 핵심 일정이었다. 내일은 아침 식사 후 목포 북강으로 가는 배를 타고 목포항에서 목포역으로 KTX에 오르면 이번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다. 3일차 비금도에서의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다. 채비를 해서 펜션 출입문을 열었는데 같이 온 일행이 강풍으로 우이도에서 출항하지 못해 우리가 타고 가려던 배편에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였다. 대안으로 11시 25분에 목포 북항으로 가는 배를 1시간 30분 동안 탈 것이라 했다. 우리가 당초 가기로 했던 7시 30분쯤 출발해서 8시 40분 배편으로 목포에 나가려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했다. 출발 시간이 늦춰졌으니 자산오보의 촬영지를 가보는 것은 느긋하게 건강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일행 12명은 오전 7시쯤 풍년가든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펜션으로 돌아왔다. 식사 메뉴는 어제 주문해 놓은 우럭강국이었다. 충청도의 우럭젓국과 유사하다는 설명이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방건조 우럭을 넣은 곰탕 내지 우럭지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자매님들이 온 일행이 충청도 출신이어서 강국, 개국지 등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건조 우럭을 구매해 가려는 의사도 비쳤으나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연락처를 주문해서 택배로 보내준다고도 했지만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당의 메뉴는 능이버섯 전골에서부터 제육볶음, 감자탕, 육회비빔밥, 삼겹살, 낙지버섯, 초배무침 등 다양했다. 우리 일행은 펜션으로 돌아와 미니버스를 타고 자선후보의 촬영지로 향했다. 성선해야 하는 선착장과 반대쪽이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됐다. 그런데 촬영지는 발 아래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조그만 초가 두 채였지만 한적하고 풍광이 좋았다. 부엌문 등은 잠겨져 열 수 없었다. 마당에는 화로가 2군데 있었고 가설된 우물도 사각형 덮개로 덮어놓았다. 사진을 찍으며 자선후보에 얽힌 얘기 등을 화제로 올렸다. 정약전이 석산도에 위배되어 자선후보를 썼지만 영화 촬영을 비금도초도에서 하는 바람에 다리로 연결된 비금도초도가 관광지로 곽광받을 듯했다. 유채꽃 속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얼마 전 3월에 개봉한 자선후보는 이준익 감독의 작품으로 주인공은 정약전 선생의 설경구가 맡았고 상대역은 변요한이 맡았다. 영화 자선후보의 촬영지 관람을 마치고 가산 선착장으로 갔다. 오전 9시 30분경에 배가 출발하는 가산 비금도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배가 출발하는 시간까지 2시간 남짓 여유가 주어졌다. 매표소의 운영은 비금농협에서 하는 실정이었고 배의 소속도 비금농협 도초농협이었다. 여유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인근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인 듯한 젊은이에게 물었으나 자신도 비금도를 잘 모른다고 손사래를 쳤다. 간신히 전망대로 올라가는 입구 계단을 찾아 전망대로 걸어서 올라갔다. 전망대 위에 팔각정 정자가 한 채 있었고 정자 옆에는 도초도 비금도를 비롯한 섬지역의 지도가 그려진 안내판이 포기적해 세워져 있었다. 기념 촬영을 한 후 동영상도 한 편 촬영했다. 일행 중 여자 내부는 정자에서 정담을 나눴고 생일 축하곡을 부르기도 했다. 저 멀리 뒤 3m의 바닷가 쪽으로는 33만 평의 염전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곧바로 팔각정에서 하산의 인근 상점에서 멀긴 약을 사와서 먹었다. 11시 25분 발 여객선 배에 승선했다. 승용차 등 차량은 1층에 싣고 사람들은 2층 선실에 누워갈 수 있게 방으로 되어져 있었다. 중간에 앉아를 격려하여 1시간 40분의 항해 끝에 목포 북항에 도착했다. 오후 1시 10분쯤부터 하산이 시작되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집사람은 급하게 우의를 꺼내 입었다. 가이드가 우리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목포역까지는 차로 20분쯤 써야 되었다. 목포역에서 우리 일행은 각자 목적지를 향해 불풀이 흩어졌다. 목포역 역삼의 간이 음식점에서 떡라면과 꼬마 김밥으로 요기를 하고 2시 5분 수수행 SRT 열차에 몸을 실었다. 좌석은 4호차 7AB 좌석이었다. 뉴스에서 서해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는 수서에게 무사히 도착해서 전철로 귀가했다. 2박 3일간의 홍도 기행이 순식간에 눈깜짝할 사이에 마무리되었다. 짬으로 오랜만의 여행이었다. 첫날의 높은 파고로 인한 멀미고생이 있었고 아찔했던 요동의 경험은 새로운 섬여행의 좋은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가슴 졸이는 여행이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여행할 수밖에 없었던 여행이었지만 알찼고 아름다운 여행의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온몸에 피곤이 몰려왔지만 활력을 얻었고 새로운 기분과 각오로 활기찬 봄날을 맞을 수 있으리라 기대로 부풀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